오래전 1936년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론의 요약이다. 원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성공하게 바이블이자 인간관계의 바이블로서 미국 역대 대통령 워런 버핏 등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고 추천했다. 진리를 실생활에 쉽게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단시일 내에 효과를 올려 현실적인 자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을 갖고 일하기를 원했다. 이에 데일 카네기의 교육과정에서는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 지도력, 판매기법, 화술 등을 교육하였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습시켰다. 사회에서는 지식의 양보다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총 쏘는 연습, 즉 대인관계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말로 잘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네기는 강의 참가자들이 앞에 나와 자기 경험을 말하는 연습을 했고 참가자들은 스스로가 모임을 만들어 말하기 연습하고 개선해 나갔다. 화술 연습을 통해 성격을 바꾸고 지식과 인품을 발산해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설득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아무리 고고한 진리라도 사회적 실용성이 없으면 가치는 없어진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여러 번 읽고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고 밑줄을 치고 반복하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논쟁을 피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라. 어떻게 원칙을 실행했는지 그 방법과 날짜를 기록하며 진전사항을 매주 체크하라. Part 1. 3.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흉악한 살인범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시인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억울하게 이런 꼴을 당하다니. 나는 내 생애의 황금기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낙인인가 등이다. 즉 자기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극악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결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바람심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독일군도 불만 직후에는 불평이나 비난을 허용하지 않았다. 잔소리 심한 부모, 아내, 고용주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권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마라, 고치려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1865년 저격당해 사망한 링컨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 다른 법을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만인에게 악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자신을 타이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지켰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지도 모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우유가 되게 하지 말자. 오히려 우선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인간이기에 잔소리나 건방진 지적질을 받으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분노를 품게 된다. 인간을 비난하는 행위는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자존심이라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다. 비판과 비난은 쉽다. 이해와 관용은 어렵다. 곰곰이 생각하고 역지사지하자. 인간은 감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그 사람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두 가지 동기로 압축했다. 성충동과 성공충동, 위대해지려는 욕망이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인데 인간은 원하는 것은 건강한 육체와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물질의 충족, 내세의 생명, 성욕의 충족, 자손의 번영,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다. 이 중 자기 자신의 중요성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인정욕구는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강한 것이다. 파란 리본, 상장, 수료증, 배지 등이 또한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는 도구일 것이다. 일부 청소년 범죄자 또한 경찰에 체포되고는 자기를 영웅처럼 묘사한 신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 다르다. 몰펠러는 중국의 빈민을 위해 근대적인 병원 건립에 돈을 기부하였다. 다른 어느 여성은 아주 건강했는데 혼기가 지난 나이가 되자 갑자기 병상에 누워 병자가 되었고 10년간 노모가 간병을 했고 노모가 죽고 나서 몇 주 후 벌떡 일어나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정신병자의 반 이상이 현실의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자신의 중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많다. 연대 기숙사의 불질은 지방 수재 또한 사실을 낙방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정신이 이상해졌을 수 있겠다. 자기 자신이 창조한 꿈나라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찾은 것일 테지. 슈바프가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이유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었다. 그 방법은 진심으로 칭찬하라, 격려하라, 장점을 키워줘라. 그러면 열애를 불러일으킨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이게 하는 법이다. 노펠러가 사람 다루는 비결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실패를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거꾸로 그를 칭찬할 재료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상대에게 힘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다. 감정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다.
육체에는 영양을 공급하면서 정신에게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는 그들의 기억에 남아 평생 마음의 양식이 되어준다. 자신에 대한 찬사에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아첨과 칭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첨은 거짓이고 칭찬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을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뛰어난 면이 있기 마련이다. 진심으로 우러난 칭찬을 하면 받은 사람은 길이 간직하고 마음 흐뭇해할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낚시를 할 때 내가 낚으려는 물고기는 지렁이와 벌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끼를 그걸로 쓴다. 사람을 낚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달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끌어들여야 성공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무엇에 대한 욕구로부터 시작된다. 기부하는 행위 또한 남을 도우려는 욕구,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행동이란 마음속에서 비롯된 욕구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강한 욕구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해라. 상대가 자신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항의를 해도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당신들에게 이익을 줄지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표로 작성해서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백지 한 장에 2칸을 만들어 상대의 요구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내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 전부였다.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시켰다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쉽사리 번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동시에 비교하며 사물을 대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것이 상식의 대원칙이다. 처음부터 자기 회사의 곤란한 형편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상대 회사가 당하는 불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언급해줘야 한다. 무조건 강매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소비자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진해서 사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자신의 취미인 농구를 동료에게 권해보라고 시킨다면 농구를 하면 기운이 난다든지 식욕이 왕성해진다든지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아주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을 들어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이다. 그러면 만인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여러 칭찬을 해준 후에 아버지와 아이처럼 침대에서 오줌 싸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의 이 말에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했다. 그 뒤부터 잘 때 오줌 싸는 아이의 버릇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어른처럼 파자마도 입었으니 어른처럼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고 자기 손으로 직접 골라서 사온 침대였기 때문에 자제를 한 것이었다. 파워트 2.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순수한 관심을 보인다. 관심을 보여라. 개가 자신의 애정을 인간에게 표현함으로써 살아나가듯이 우리도 관심사에 접촉하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표시하라.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본래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법이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상대방을 현혹시켜서 관심을 얻으려 하면 참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도 그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 글쓰기 관심보다 세대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브로드웨이 마술 공연의 왕자인 버스킨의 장점은 첫째 관객을 끌어들이는 그의 인품이다. 관객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연습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 둘째로는 인간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 덕택에 내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니 최선의 연기를 보여드리는 것이 내 도리이다. 나는 관객을 사랑하고 있다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무스벨트 대통령의 인품은 유명하다.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여보게? 라면 다정한 인사말을 던지곤 하셨다. 사람들은 그때 이를 상기하면 감격에 사로잡히곤 한다. 인간이란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다.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영국 인저공은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다. 다른 많은 예제들은 책을 참고하라. 업체를 방문하고 그의 관심사인 우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류에 대한 참다운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업체 분에게 칭찬하고 토론회에 초빙하는 등 상대와 상대의 관심거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성실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소를 짓는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 찰스 슈바프의 성공은 그의 매혹적이고 인간적인 미소가 훌륭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행동은 말보다 설득력 있는 웅변이기에 미소는 당신과 만남이 즐겁고 당신을 좋아하다는 것을 말한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미소를 지어라. 웃는 낯을 보이고 아침 인사를 해라.
불평이나 말썽거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도 늘 명랑한 태도로 맞이하려고 노력합니다. 허물을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로 마음먹어라. 그러면 수입도 늘어나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억지로라도 웃어본다.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부러라도 쾌활한 척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은 자기 기분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힘을 얻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물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없다. 단지 우리들의 생각, 서로의 사고방식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해지려는 결심의 강도에 따라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30여 명의 소년들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들은 땀 흘리며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표정이 밝았다. 일평생 장애로 지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충격을 받지만 차차 그 충격에서 벗어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 쾌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프랭클린 베트커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상대에게 감사할 일을 생각해내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지은 후 그 기분이 사라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길렀다고 한다. 이름을 기억한다. 짐은 정치계에 진출한 것이 그의 뛰어난 기억력으로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5만 명 정도인데 처음에 인사한 사람의 이름, 가족관계, 직업, 정치에 관한 의견 등을 반드시 알아낸 후 그 사항들을 전부 기억해둔다. 인간이란 자신의 이름에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인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앤드루 카네기는 사람을 부릴 줄 알았고 사람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강철왕인 자신보다 철에 관해 몇 배나 잘 알고 있는 수백 명의 기술자를 고용했다. 자신의 이름에 애착을 갖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삼성전기 이영도 사장님 또한 신입사원의 이름을 즉석에서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이었다. 루스벨트와 만난 크라이슬러의 체이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통령에게 특수 자동차 조정법을 가르쳐드렸고 대통령은 나에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가장 간단하면서 평범하면서 가장 주요한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장사, 사업, 사교, 정치에 모두 중요하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듣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불러보며 상대방의 얼굴과 표정, 체격 등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고 노력한다. 메모지의 이름, 특징을 모두 적어서 기억하고 메모지를 찢어버린다. 좋은 습관은 작은 희생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길러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나는 45분 동안 그녀가 자신의 여행담을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하고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행담을 들어줄 상대를 바랬던 것이다. 나는 듣고만 있어도 식물학자는 나를 칭찬하며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워 주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이다. 경청은 리스펙트이다. 무엇보다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소양 있는 점원이 되어야 한다. 혹독한 반대자나 과격한 비평가가 독소를 뱉어내는 동안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청자가 있다면 그들의 분노는 억제되며 부드러워지기도 한다.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수도 있고 그가 만든 협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청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 중요성을 확인받게 되자 그가 가공으로 만들어 놓았던 불만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라. 때로는 다른 회사를 추천해 주어라. 그러자 그는 오히려 엄청난 새로운 주문을 가지고 돌아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기분 좋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를 너무 신경 쓰느라 상대방의 말을 소홀히 듣는다. 링컨은 친구의 충고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걱정해 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누구나 그렇다.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불만을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자기 자신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따라야 하는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의 치통은 다른 나라의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것보다 심각하며 그의 목의 종기는 지진 40번 발생하는 것보다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이야기할 차례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 상대가 몰두해 있는 화제를 말한다. 루스벨트는 누군가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면 그 전날 밤 방문객이 좋아할 만한 문제에 관해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연구를 한다. 상대방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화제로 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루스벨트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 얘기 도중 자신의 희망,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라. 그의 관심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을 것이다. 관심사와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다.
상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화제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기다리면서, 움직이면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내가 그에게 감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칭찬을 할까 잠시 생각해보라. 참 멋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처럼 말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나는 후련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것은 즐거운 추억으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법칙은 상대방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이다. 이 인정 욕구를 바탕으로 문명은 계속 발전되어 왔다.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을 해주어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베풀어라. 엘리베이터 안내원의 방식, 헨리 수벤, 18층, 1816호실입니다. 지금 그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주 멋있는데요. 명료하고 정확하고 일종의 예술이라 할 정도입니다. 내가 한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뻤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행복 총량을 증가시키자. 마음으로부터의 아낌없는 칭찬은 무궁무진한 위력을 지닌다. 인간은 누구나 예의 없이 자기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누구라도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우수하고 배울 점이 있다. 선생님 참 희뭇하시겠어요. 저렇게 좋은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품평회에서 대개 개들이 상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이런 찬사의 주인은 신이 나서 말하고 구경시켜주고 수백만원 가격의 강아지 한 마리에 개의 혈통서 그리고 개 사육법을 타이핑으로 쳐서 줬다. 그의 취미와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표명한 솔직한 찬사의 부산물이었다. 솔직한 칭찬에는 행복과 행운이 따른다. 어떤 아내에게는 반드시 장점은 있다. 아내의 매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라.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것이 필수이다. 솔직한 언행은 금물이다. 결혼은 외교 전쟁이다. 아내가 살림을 잘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재색을 겸비한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유명한 결혼 사기꾼에게 여자의 사랑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그가 말하길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에 관한 일만을 이야기하라. 상대방은 몇 시간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실증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네 얘기는 그만 좀 하고. Part 3. 논쟁은 피한다. 내 굳이 싸우려 하나.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언제나 뭐가 나지 않도록 피하라. 나는 상습적인 언쟁꾼이기에 이 말은 중요한 교훈이다. 논쟁의 결말은 결국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았다는 생각을 더 굳히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겼다 해도 진거나 징배였다. 상대는 속으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줘라. 맞습니다. 현대차는 훌륭한 브랜드입니다. 험담은 늘어놓으면 놓을수록 상대방은 그 반대를 두둔한다.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왈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얻으면 벗을 잃게 되고 그 승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논쟁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세무검사관은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했다. 그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의 자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그는 다시 친절한 인간으로 돌아온다. 하찮은 말다툼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자. 어떤 일에 반 정도밖에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개를 쳐 죽인다 해도 개에게 물린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실수는 지적하지 말라. 확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아는 척, 잘난 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발심을 유발시켜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상대방이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이라면 내색하지 마라. 상대방보다 현명해지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나의 현명함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와 내가 알고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의견,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고 싶으니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자는 절대로 무엇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의 잘못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서슴없이 판사님, 해상법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법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그 결과 판사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졌을 가능성이 크다. 논리적인 사람은 흔하지 않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편협하기 마련이다. 선입관, 질투, 회의, 두려움, 시기, 자만 등으로 인해 병들어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당하게 되면 그 비난에 대해 화를 내며 고집을 부린다.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신념 그 자체가 아니다. 이기에 빠진 자신의 자존심이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나는 말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나의 식사, 나의 개,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확증 편향으로 결국 귀착이 되어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기 위한 논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솔직하지 말고 상대를 솔직하게 만들자. 말을 부드럽고도 교묘하게 하자. 반대는 나는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태도를 바꾸자. 상대방의 의견에 직접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나의 주장은 억제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자. 확실히 틀림없이 등과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그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된다.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하자. 즉각적으로 상대의 견해에 맞받아치면서 얻는 쾌감은 잊어버려라. 내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의견이 대립될 때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봅시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롭다. 즉 서로의 대화가 유쾌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결코 내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목재 검사원의 판정 기준이 불합리했지만 이 일을 제기하면 그가 공경에 빠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유도하여 어쩌면 불합격품 중에 합격품도 끼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했다. 차츰 그의 태도가 달라지더니 백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에게 고백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감정을 받아주자. 전반부 끝 P164